최근 1년 사이에 급격히 바뀐 투자 트렌드 하나를 꼽자면 바로 채권입니다. 그중에 장기채권 ETF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채권 ETF에 대한 관심은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까지 서학개 및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서 채권형 ETF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순위를 올려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상위권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성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채냐, 장기채냐, 혹은 투자 적격 등급이냐, 하이힐드냐,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채권의 투자 목적 역시 달라질 텐데 한국인들이 주목하는 채권은요, 초장기 채권입니다. TLTW 같은 경우는 커버드콜 ETF이긴 한데 어쨌든 기초자산이 장기 채권이니까 10위권 내에 장기 채권 ETF가 무려 3개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미국 초장기 국채에 투자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중금리가 하락했을 때 높은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함인 것 같아요. 이미 채권을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소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랑 시장금리는 다릅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다양한 채권금리는 주가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금리에 따라 채권 가격도 계속 변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처럼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한다면 높은 자본 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채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있죠. 미국이 망해서 원리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안전자산이 맞는데요. 그런데 변동성을 생각하면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TLT는요, 듀레이션이 약 17.5년이고 TMF는 TLT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 TLT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ETF고요. 기초지수는 잔존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채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특징적인 부분만 좀 빠르게 보고 가면 일단 37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앞에서 20년 이상 남은 채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편입 채권의 가중평균 만기는 25.5년입니다. 채권형 ETF 투자하실 때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듀레이션인데 6월 15일 기준 듀레이션은 약 17.5년이네요. 미국 상장 채권형 ETF 듀레이션이 긴 순으로 정렬을 해본 건데 채권형 레버리지 ETF와 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스트립 채권들을 제외하면 듀레이션이 가장 긴 채권형 ETF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LT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수준의 ETF들 중에서는 자료에는 없지만 거래량이나 순자산 규모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LT는요, 매월 분배금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국내에서 월분배 ETF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TLT 인기에 이 월분배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5년 분배금 지급 현황인데요. 2021년 초부터 분배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2년 1월 분배금이요, 주당 0.198달러였는데 매월 조금씩 늘어나더니 2022년 마지막에는 0.26달러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 주당 분배금은요, 0.273달러까지 올라온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리입니다. 채권형 ETF도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입한 지 오래된 채권을 편출을 하고 최근 발행한 채권을 편입을 하게 되는데 미국 30년 국채금리 대략 최근 10년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4%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발행한 표면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이 편출이 되고 표면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최근에 발행한 채권이 신규 편입이 되다 보니까 TLT의 평균 쿠폰이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배금 재원이요, 편입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니까 TLT의 월 분배금도 높아진 거죠. TLT가 편입하고 있는 채권들 중에 가장 최근에 편입한 채권 3개, 그리고 가장 편입한 지 오래된
채권 3개 정보만 가지고 왔는데요.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발행한 채권들 쿠폰을 보면 2% 후반, 3% 초반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편입한 채권들의 쿠폰을 보면 얘는 4%이고 얘네 둘은 3.6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리밸런싱 할 때 이런 애들이 나가고 이런 애들이 편입이 될 거니까 분배금의 수준은 더 높아지겠죠. 그럼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좋은 거냐?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분배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자본 차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개인들이 장기 채권에 강하게 베팅하는 이유가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텐데, 작년 한 해 동안의 금리 급등은요 진짜 역대급 금리 상승이었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보고 계시는 차트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 기준금리 차트를 그려본 건데, 금리를 추세적으로 올렸을 때가 바로 이때인데 저점 대비 425bp를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500bp 올렸죠. 절대 상승폭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무서웠던 게요, 바로 속도입니다. 이때는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25bp씩 차례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번 금리 인상은 불과 1년 만에 벌어졌다라는 거죠.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런 말들을 다들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에도요,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들 하잖아요.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고, 이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기준금리가 위든 아래든 움직인다라고 해서 채권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채권시장이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기준금리랑 국채 30년 금리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요. 이 TLT 투자할 때 같이 보셔야 되는 금리가 바로 국채 30년 금리입니다. 2004년에도 기준금리가 여기까지 2년에 걸쳐 올랐지만 같은 기간에 국채 30년 금리가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국채 30년 금리 역시 1.6%에서 4.4%까지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채권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왔던 게 바로 1994년입니다. 이 채권 대학살이 일어났던 1994년에도요 30년 국채금리가 200bp가 안 올랐으니까 역대급 상승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금리가 이렇게 튀었으니까요, 관련 ETF들 수익률도 박살이 났습니다. TLT랑 TMF 연도별 수익률인데 작년 한 해에만 TLT가 31%가 하락을 했고, 세배 레버리지인 TMF는 72.8% 하락을 했네요. 최근 10년 동안의 연도별 성과를 비교를 해봐도 작년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TLT나 TMF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겠죠.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30년 금리도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와 매우 밀접하게 이지만 장기금리는 경기나 수급 같은 훨씬 더 복잡한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는데 국채 30년 금리가 현재 4% 수준에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을 텐데, 다만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서 국채 30년 금리가 갑자기 가파르게 하락을 한다거나 심지어 이 전저점까지 내려간다라고 기대를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TLT 투자하기에 분명히 나쁘지 않은 시점은 맞는데요, 너무 막연한 기대를 하시면 분명히 실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유행에 휩쓸려 무언가에 홀린 듯 장기채권 ETF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절대 반대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나름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TMF는요, 모든 세배 레버리지가 그렇듯 고수가 아니면 절대로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도 절대 금지고요. 30년 국채금리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꼭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TLT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국채 30년 금리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국채 30년 금리도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자본 차익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당장 자본 차익은 없더라도 월분배금이 나오니까요. 기다리는 과정이 그렇게 외롭지는 또 않을 겁니다. 주식의 비중이 절대적이신 분들에게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국내 ETF 시장에도 다양한 미국 장기채 ETF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판 TLT 그리고 한국판 TMF들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